10월 29일, 네, 오늘 일단 휴장이죠. 네, 일단 이제 4일 동안 연휴입니다. 4일 동안의 긴 연휴들, 특히나 또 연말 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시 한번 2023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 어제 우리가 주가가 한 6%대 올라서 한 20만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조금 소외를 받던 4분기 계약 공시권, 요 4분기 계약 공시권에 대한 회사의 전략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회사에서는 나름 일단 전략적인 판단 부분을 잘 한 듯 합니다. 네, 잘 해서 뭐 전체적인 매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단 전략적 판단 잘 한 듯 하고요. 일단 오늘 셀트리온 홈페이지가 이제 헬스케어랑 통합이 되면서 일단은 약간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뭐 자세한 부분은 또 셀트리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원스톱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네요. 아무튼 연구 개발 부분에서 셀트리온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되었으니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 일단 어제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되었네요. 다우랑 S&P 500은 강보합, 나스닥은 약보합,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유럽 증시 대부분 조금 약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 여하튼 이제 뭐 미국 시장은 그죠, FOMC에서 한 내년 3월 달쯤에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일단 3월 달이 될지 아니면 2분기로 미뤄질지, 물론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금리 이슈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듯 합니다. 이제는 경기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그죠,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훨씬 더 좋은 부분. 일단 금리가 낮춰짐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또 최근에 여하튼 제약바이오 중소형주가 움직였고, 어제는 좀 대형주, 삼바 쪽도 일단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었고, 일단 어제 제가 라방에서 셀트리온 가격 부분이라든가 일정에 대한 이벤트들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의견에 대한 부분은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듯 하고요. 일단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12일 기준상으로 시가총액이 급증을 하죠. 급증함에 따라서 시총 순위가 올라가서 요 들어오는 수급이 계속 이어질지, 또 반대로 보면 그죠, 1월 12일 날 7,300만 주에 대한 신주가 나오면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지, 요 두 가지 부분 같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일단 이제 1월 8일에서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대거 참여, 빅딜 성사될까라고 하는데, 우리 셀트리온이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메인 트랙의 삼바와 셀트리온은 일단 1월 10일 날 발표가 됩니다. 서 회장이 발표를 합니다. 일단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물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어제 가능성 라방 영상에서 올려드릴 거요. 뭐 크게는 일단은 M&A에 대한 진행상, 두 번째는 나스닥 홀딩스 나스닥 상장권, 그리고 기타 뭐 PBM 진행상, 뭐 결과 부분은 조금 아닌 듯하고, 뭐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서 또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또 굵지막한 또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이게 또 1월 10일 부분이니까 뭐 11일 정도, 11일 뭐 12일 정도 어느 정도 또 주가가 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통합 셀트리온의 거는 기대에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죠, 이제 조금씩은 이제 또 조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사도 그렇고 정권사, 뭐 애널들, 유튜버들 일단은 계속 이제 뭐 또 좋은 소식만 그죠,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때가 조금 또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었습니다. 물론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뚜껑을 봐야 되겠지만, 과거 사례로 본다라고 하면 모든 게 좋다라고 할 때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 여하튼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가겠지만 그죠, 여하튼 이벤트 특히나 1월 10일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했다. 극심한 주가 하락에도 합병 과정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주주들의 덕이다. 물론 소방수를 자처하며 올해 초 2년 만에 전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서정진 셀트리온의 뚝심도 한몫했다. 이게 가장 컸습니다. 뭐 아무튼 과거에는 뭐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죠, 복귀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점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서 회장 경영에서 물러난 2년 동안, 2, 3년 동안 우리 주가는 계속 빠질 거죠. 여하튼 합병 사실상 성공이 된 부분.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될 때입니다. 회사. 네, 글로벌 빅파마와 견줄 수 있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에 매진해야 된다. K바이오 대표 주자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며 한국산 의약품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바이오가 신뢰를 되찾는 데 당연히 이바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많은 국내 바이오 기술 벤처가 극심한 시장 가치 하락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운영을 겪고 있다. 서 회장 헬스케어 펀드 조성계, 여하튼 셀트리온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겠죠. 서정진 회장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해서 통합 셀트리온 더 기대되는 이유에서 그죠. 우리가 R&D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죠. 매년 거의 3천억 후반, 4천억대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연구개발 중심 경영이 성공 요인이다. 3년간 연구개발비만 1조 400억대 부분입니다. 요 단순하게 그죠. 나누면 대략 한 1조 원대 부분이니까 거의 3천억대, 3천억대 조금 넘는 부분이죠. 국내 바이오 산업의 최대 이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통합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이 넥솔 설립 초기부터 지난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내세운 목표를 하나 둘씩 실현하며 그야말로 상상을 현실로 바꾸고 있다. 특히 서 회장, 공식 행사마다 2030년까지 매출 12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자신했는데 연구 개발비만 놓고 봐선 이 역시도 현실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일단 3분기까지 그죠. 셀트리온 2,300억. 네. 어마어마하게 거의 압도적 3바가 한 2,200억 정도 부분이고. 하여튼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비용이 거의 4천억대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3,980억. 네. 2021년 기준상. 2022년에도 4천억대가 나왔고 그죠. 거의 매년마다 4천억대에 대한 R&D 자체가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죠. 결과물이 파이프라인 등등해서 또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많이 있죠. 셀트리온의 연구 개발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3분기까지는 2,335억. 전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가장 많았다. 2022년에도 연구 개발에 전체 제약바이오 기업 중 가장 많이 투자했고 2021년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물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빅파마와 어깨 견준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말 그대로 글로벌 빅파마. 주가도 그죠. 훨씬 더 많이 올라서 어깨를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통합 셀트리온 새 출범에서 매출 원가율 감소 기대 70%대에서 40%대. 어제 공시가 나왔죠. 그죠. 대표이사 변경. 기우성, 김영기, 서진석. 각자 대표 체제로 구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우성은 R&D 쪽, 김영기 쪽은 이제 판매 쪽, 그리고 서진석 쪽은 그죠 경영 쪽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완료했다.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와 어깨를 견줄 빅파마 도약을 자신했다. 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일단 기우성 제조개발사업부 총괄, 그리고 김영기 글로벌 판매사업부 총괄, 그리고 서진석 경영사업부 총괄해서 일단 장남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금 차남은 그죠. 조금 우리가 올해 초였나요? 아무튼 조금 약간 문제가 있었죠. 실종 사건 건 조금 있었고. 매출 원가율 지금 70%대 부분을 40%대 낮추겠다. 포트폴리오 늘어나고 있고 진펜트라 2월 29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ADC 이중황체 마이크로바이옴 같이 또 새로운 또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결의 이후 합병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된 것은 통합 셀트리온의 미래 가치와 경쟁력이 시장 내에서 전폭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방증이라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다국적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통합 셀트리온 공식 출범, 각자 대표의 장남만, 장남만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아까 차남은 그죠? 조금. 그리고 아까 어제 일단 보도자료가 또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죠? 보도자료상 안 보신 분들 또
여기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자료 일단 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라방에서 올려드렸죠. 그리고 일단 이제 공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시, 일단은 어제 일단은 그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였죠. 요거 자세히 뜯어보면, 자세히 보시면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정권 발행 실적 보고서는 어제 영상으로 올려드렸고, 그죠. 대표 이사 임원 변경 건, 아까 기우성, 김영기, 서진석으로 3명. 그리고 오늘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상황 보고서에서 셀트리온 스킨케어 지역에 대한 부분. 기존에 셀트리온 스킨케어가 그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요게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400만 주대, 셀트리온 스킨케어가 셀트리온 주식을 400만 주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건, 우리가 여기서 숨은 뜻을 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어제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어제 12월 28일 기준상으로 상품 공급에서 램시마 IV, 베그젤마 두 품목에 대해서 1660억 정도 나왔습니다. 요거 일단은 어제 잠깐 말씀드릴 때 그죠. 이제 오늘부터 아마 오늘 뭔가 또 계약이 발생이 되더라도 공시 대상은 아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일단 넘어가는 부분인데, 시작일이 12월 27일 부분이었죠. 시작일이 12월 27일, 종료일도 27일입니다. 우리가 28일이 합병 기일이다 보니까 그죠, 일단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부터였죠. 28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이런 공시가 없겠죠. 일단은 27일 합병 기일 하루 전에 일단 1660억대에 대한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램시마 IV랑 베그젤마, 요게 그죠, 재고가 많이 부족한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합병 기일 하루 전날 일단 계약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여하튼 요게 좀 재고가 많이 부족해서 빨리 좀 미뤄졌다라고 좀 판단이 될 듯한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하튼 이제부터는 이런 계약 공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중요하다라면 중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4분기 계약 공시 1660억 밖에 없는 사항이죠. 요걸 가지고 대략 점검을 한번 해보면, 일단 우리가 3분기 때는 그죠, 계약 금액이 4236억 나왔습니다. 대략 테바 CMO를 한 600억 정도 보고 있고, 실질적인 매출 부분은 6700억대에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매출이 나왔고, 일단 테바 CMO를 빼면 그죠, 실질적인 계약 금액이랑 매출 발생된 차액 부분이 한 180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요 정도 나옵니다. 작년 4분기에도 1900억대,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1900억, 2분기에 2100억, 3분기 때 1800억, 그리고 4분기 때 지금 현재상으로 2000억, 20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 평균치를 해서 일단 보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일단 셀트리온의 4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6,395억 부분이거든요. 6,395억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요거를 일단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냥 나온 계약 공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약 공시 금액 1,600억대 나왔죠. 한 4분기 때 테바 CMO 한 500억 정도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때 600억 정도였고, 전체 우리 테바 CMO 계약 금액 자체가 1111억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올해 4분기 때 그냥 다 반영되는 걸로 그냥 봤습니다. 그럼 500억, 계약 공시 금액 1600억 합치면 대략 한 2100억대 부분이죠. 2160억. 여기에다가 이제 케미컬에 대한 이제 분기 평균 쪽을 적용하면 그게 한 대략 2000억대 됩니다. 그러면 계약 금액 1600억, 테바 CMO 500억, 그리고 제약 케미칼 쪽 2000억을 합치면 대략 한 4170억대 부분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부분상으로 4170억. 그러면 우리가 셀트리온이 지금 3분기까지 1조 6700억을 달성을 했는데요. 요거는 3분기 실적 그대로, 여기에다 대략 4000억 정도가 들어가면 2조 원이 조금 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앞으로에 대한 또 매출 자체가 발생이 안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최소 한 2천억, 2조 원대, 셀트리온 단독 매출력만 2조 원대 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정권사들의 전망치, 우리가 셀트리온 단독으로 일단은 11월 달에 나온 정권사들 일단 전망치가 6개 정권사들 평균이 2조 4천억대 부분입니다. 한투부터 2조 4천억, 2조 3천억에서 모두 그 2조 4천억대. 헬스케어는 4개 정권사에서 2조 2,600억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사들 전망치 대비해서 그죠? 아까 대략 앞으로 추가 공시가 없다라고 하면, 추가 계약이 없다라고 하면 2조 원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한 4천억대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그죠? 뭐 나름 또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큰 의미는 없다. 그럼 왜 일단은 셀트리온이 4분기 계약 공시 금액 자체를 1660억밖에 안 나왔을까? 물론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한 회사가 된 부분이라서 우리는 모르는 사항. 한 회사가 되기 하루 전에 나온 부분이니까 1660억 공시로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럼 단순하게 만약에 우리는 모르지만 추가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4천억대 정도 나오면 2조 4천억에 대한 부분은 달성을 할 수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 쪽에 대한 부분이 항상 조금 말이 많았죠. 그죠? 뭐 재고가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많았습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은 2조 6,800억입니다. 아까 셀트리온 올해 예상 매출 보셨죠? 대략 한 2조 2,400억 부분인데 일단은 재고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여기 2조 6,800억에다가 아까 계약 공시 금액 늘어난 거 있죠? 1,660억. 물론 여기서 또 당연히 팔렸겠죠? 일단은 당연히 팔렸겠지만 일단 그건 무시하고 그러면 한 2조 8천억대까지 올라가는 부분이죠. 일단은 여기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재고가 넘어간다라는 의미는 그죠? 원가율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아까 그래서 합병되기 하루 전에 1660억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재고 부분, 정말 필요한 재고 부분만 미리 넘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셀트리온이 우리가 한 100원짜리를 헬스케어 쪽으로 만약에 130원 정도로 넘긴다라고 하면 그죠? 헬스케어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얼마에 파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우리 셀트리온의 원가율은 보통 한 40%라고 이야기하죠. 30%, 40%대. 하지만 헬스케어의 원가율은 대략 지금 현재 7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준상으로 많이 넘어갈수록 그죠? 원가율 자체가 높게 반영이 되겠죠. 높게 반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필요한 재고 자체만 넘기는 게 좋은 부분입니다. 이제 통합이 되면 의미 없는 부분인데 그죠? 그럼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여기서 4천억을 넘기든 2천억을 넘기든 6천억을 넘기든 일단은 한 회사로 통합이 된 부분이니까 재고 원가율에 대한 부분은 큰 변동은 없다. 이걸 가지고 조금 그죠?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올해 실적도 중요합니다. 2조 아까 지금 계약 공시 금액 들어간 상으로 1660억의 제약 케미컬 또 해서 대략 2조 원대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2조 4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일단은 올해 2023년 매출보다는 내년 매출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또 약간 기저효과가 또 많이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기저효과. 우리가 올해 2조 4천억대 매출 나오면 그죠? 내년에 3조 5천억 나온다라고 하면 신장률이 46%대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게 만약에 2조 원대 대략 한 2조 원대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신장률이 무려 77%대네요. 요거는 그냥 단순 기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착시효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도 여러모로 다 고려를 해서 12월 27일 기준상으로 일단은 계약 공시 정말 필요한 재고 부분만 일단 넘기고 아무튼 이제 한 회사가 되었으니 그죠.
뭐 이제 유플라이마 부분에 뭐든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3분기 계약 공시권에 대한 부분, 회사의 전략적 판단, 엿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4일 연휴, 네, 잘들 보내시고, 참, 주식이 안 열리니까 그죠? 조금 심심하긴 합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